헌재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모친상을 당한 이재명 대표 조문을 다녀왔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팩트 체크 어떻게 됩니까? 예. 아니죠. 조문을 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조의금을 보낸 것도 아니다라고 헌재에서 이야기를 했죠. 바로 반박을 했는데 근데 너무 비겁한 게 본인이 말을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 대행이 이재명 대표 모친상을 조문 못 가서 아쉬워했다라는 내용을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헌재 소장의 대행에 대해 가지고 뭔가 흔들기를 한다는 거는 헌재의 결정을 뭔가 지금 불복의 예복편 같은 느낌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당에서 이제는 재판 부정당으로 발전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거의 구성원들은 현실 부정도 같이 하니까 이 3부정입니다. 3부정.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랑 그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이죠. 근데 문 대행에 대해 가지고 친밀성을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주당과 유착돼 있다. 그러니까 불복하자라는 그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놓고서는 사실관계가 아닌 거로 발견되니까 뭐 그래도 사과가 깔끔치도 않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명예훼손 될 수 있어요. 허위 사실로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국민의힘이 이 헌법재판소까지도 부정하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체제 유지할 수 없거든요. 즉 굉장한 저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더 심각한 건요. 아니 문 대행은 뭐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분들은 무슨 누구 돌아가시면은 그러면 상가집 조문도 문상도 못 가요?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잖아. 그러니까 근데 갔더라도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 삼을 일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저 모습이 너무나도 꼴사납고 정말 정치라는 게 이렇게까지 망가져서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이제 문제 삼았던데 그리고 호영호재하는 사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본인도 이재명 대표랑 중대 선후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치면 본인이 더 우리나라에서 학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친하다, 민주당과 친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어쩌면 편파적인 그 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굉장히 이게 되게 치명적인 개인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뭐 팩트 체크도 없이 그냥 하고 뭐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 이러면 저는 이거는 이미 그쪽에서는 또 이제 가짜 뉴스가 지금 돌고 있을 거라고 사실로 보거든요. 받아들이고 있겠죠, 이미 맞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거 정말 가짜 뉴스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무법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김민전 최고위원도 지난번에 백골단 국회에서 소통관 빌려줘 놓고 철회한다는데 그건 철회가 아니잖아요. 다 했죠. 아니, 철회라는 건 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안 하면서 철회하는 게 철회지. 다 해놓고 이미 다 해놓고서는 그 무슨 철회입니까? 범죄 저질러 놓고 나 철회할게. 그럼 철회가 사람 됩니까? 죽여놓고 너 철회합니다. 내란도 철회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자들이 너무나도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당의 원내대표입니다. 근데 좀 처신 자체가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는 뭐 바르게 하세요 이제 이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는 난망하고 이걸 어떻게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의 이런 좀 비겁한 이 작태에 대해서 경고하고 진압하느냐 전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하다 이제 헌재 대심 판정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계엄령이 아니다. 계몽령이었다.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걸 이런 얘기를 그 변호사가 합니다. 변호사가 정말로 헌재에서 헌재에서 했어요 그 얘기를. 와 드디어 이제 그것마저도 이게 부정하는 기자들 거네요. 사이에서만 돌던 얘기였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속보로 전해지더라고요. 믿겨지지가 않는 실화네. 근데 사실은 또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 생각을 해보면 경고성으로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일깨워 주려고 한 거다. 사실은 계몽이랑 같은 뜻이네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개돼지네요. 가르쳐줘야 되네요. 가르쳐줘야 윤상현식 논리인데 그게. 아니 근데 이제 뭐 계엄령, 계몽령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중간 이제 가벼운 얘기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관련된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좀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김성훈 차장을 변호하고 있는 거 아시죠? 통상 그런 상황인데 그런 통상적으로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그런 말 그대로 수계급에 해당하는 피의자와 뭔가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피의자의 변호사가 같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보통? 그거는 수계한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냐면 만약에 이제 근데 이 지금 둘을 같이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이제 법적으로 변호사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해가 충돌하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상대되는
그 피고인들을 같이 변호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둘은 일단 수계와 지금 주요 그 종사자, 주요 임무 임무종사자. 종사자이긴 네. 하죠. 하지만 둘 간에 이제 뭔가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은 이거는 김성훈이 한 거다,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김성훈은 아니다, 대통령이 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쌍방대리 네.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둘을 만약에 같이 대리를 한다면 수계한테 더 유리하게 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 그런 맥락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둥시에 둘을 대리하는 그 베이철 변호사라는 분이 어떤 말을 언론에 전했냐면은 그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의 상황을 전한 겁니다. 당시에 김성훈 차장이 울면서까지 총을 들고 나가서 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한 겁니다. 언론이 보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그러지 마라. 경찰도 젊은이다. 공수처 수사관도 경호처도 젊은이다. 너희끼리 총 들고 싸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는 말을 했고 그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방금 전에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네. 베이철 변호사가 김성훈 차장이 오열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발언은 한 적이 없다며 변호인에게 정정보도 청구를 요청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수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행동대장의 말을 어떻게 보면 왜곡하는 오역한 거죠. 네. 왜곡하고 오역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네. 당사자가 그걸 못 참고 그 보도를 정정해달라고 한 겁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의 내란 사건은요, 뭐 가담자들도 너무 많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절차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돼서 정신이 없잖아요. 게다가 지금 저기 붙어 있는 변호사들도 지금 변호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정치를 하러 저기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계몽령이니 뭐 엉뚱한 얘기니. 아니 저희도 변호를 하지만 어떻게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될 변호, 이거 그렇죠. 징계 사유됩니다 정말. 네, 네. 자기 장사하러 지금 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네. 이게 지금 윤석열과 경호처 차장 김성훈 차장을 같이 변호하게 되면 그 안에서 증거를 인멸시킬 수 있잖아요. 입을 그렇죠. 맞추게 네.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별도의 범죄가 성립이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윤석열 쪽 사람들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이건 정상적인 지금 재판이 아니다. 그냥 온갖 지금 와가지고 자기 약을 팔고 있고 자기 장사를 하고 있고 변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개탄스럽고,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 법조 시장도 이렇게까지 다 한꺼번에 다 망가질 수가 있는가. 네. 전 요즘에 너무 참담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김성훈 차장이 최초에 주장한 것과는 완전 반대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네. 먼저 총 쓸 수 있어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근데 본인이 나서서 하겠다 그랬더니 마치 윤석열이 말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된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성훈 차장이 지금 구속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수사기관 공수처에서는 윤석열이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닌 자들의 접견은 지금 제한을 못하게 한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성훈은 본인이 직접 이제 그 경호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완전 근접 경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가면서 계속 만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네. 헌재에 갔을 때도 바로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못 만나게 하는데 본인은 직접 바로 옆에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경호처 직원이기 때문에 대통령 공관자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윤석열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이거 증거 인멸해라. 그러면 가서 그거 지우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맞습니다. 분이죠. 심지어 네. 통신 특기라서 연락을 맞습니다. 잘 전합니다. 네. 특기가 진짜 통신 특기예요. 그러니까, 통신병과예요. 맞아요. 네. 통신병과. 통신을 잘해 이렇게. 네. 몰래 안 들키고도 엄청 몰래 안 잘하겠죠. 들키고. 그죠? 네, 네. 그런 상황인 건데, 오늘 이제 그 헌재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첫 네. 번째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네. 보니까 대통령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증인의 모습을 확인한 것 같은데, 이분 역시도 첫날부터 기행인 게, 일단은 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의 신문은 다 응했어요. 네. 그러다 갑자기 국회 측 측. 대리인단이 하려고 했더니 안 하겠다고 했죠. 불이익이 올 수 있다, 안 하겠다고 네. 했다가 말을 다시 바꿔서 이제 하는 모양인데, 여하간 이런 태도는 왜 맨 처음에 그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거는 저는 일단 윤석열 쪽으로 좀 돌아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윤석열 측과
이제 김용현 측 사이에 여기에도 약간 그 진술이 어긋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고령 관련해서도 그렇죠. 네. 포고령 관련해서 윤석열은 이거는 김용현이 갖다 뺏긴 잘못 뺏긴 거다. 나는 그런 지시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김용현은 아니다. 대통령님께서 하나하나 법전을 찾아보면서 다 쓰신 거고 다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만 해도 공범자들끼리 말이 어긋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가서 이야기 진술을 한 걸 보면 내가 직접 작성을 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뭐죠? 최상목 쪽지도 내가 직접 작성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이쪽으로 돌아섰나? 지금 본인이 덮어쓰기로 한 건가?라는 의심이 조금 네.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원래 이제 국회 측 대리인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래도 전 상사고 영향력을 미치니까 실제 이 신문을 할 때 이제 그 증언을 할 때 대통령을 나가게 하면 좋겠다, 퇴정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네.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대로 보고 있는 자리였었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부담감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간단한 논리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김용현이 대통령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무슨 지시를 합니까 누구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시를 네. 했다면 그 자체가 또 이상해지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 참 답답한 게 헌법재판은 이제 징계재판이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가 뭐 하고 있고요. 지금 수사가 검찰, 공수처, 경찰 삼각체제로 돌아가면서 사실 지금 어느 한 기관도 우리가 신뢰를 전적으로 보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우리가 경찰에 좀 믿음을 보냈고 뭐 체포 과정에서도 경찰분들 많이 애쓰셨고 했지만은 또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으니까 뭘 또 할 때마다 검찰이 또 청구 안 해주면 산을 또 넘어야 허탈해지는 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산을 또 막 두세 개를 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이 늘상 지금 기존의 수사기관 갖고 수사를 하면 계속 수사권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럼 좋다. 그럼 특검하자. 그럼 또 특검도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럼 내란을 정리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럼 또 그것도 네. 아니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정말 이자들하고 어디까지 정말 타협하고 같이 가야 되는가가 정말 난망한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이 광경이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만 보여지는 이런 혼란 내지는 혼선이 아니라 이 수사기관에서는 얼마나 이런 지금 소위 말한 증언의 오염과 더럽고 비열한 짓들이 횡행하겠습니까? 네. 변호사들은 정치질하죠. 수사기관들은 또 거기서 자기 그 영향력 확대하려고 하죠. 또 검찰은 경찰하는 거 수사 방해하죠. 공수처는 또 헤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걱정이 많이 들고 사실은 그 특검을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하면 좋은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참 답답은 해서 저도 지금 무슨 묘안을 갖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내란이 1차 내란 그 윤석열의 12.3 내란 그다음에 103 내란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방해한 2차 내란. 그 3차 내란이 이제 서부지법 폭동 난입 119 사건 아닙니까? 폭동. 그 네. 119 전 3차 내란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4차, 5차 내란성 증상들이 수사기관과 재판정과 이제 앞으로 계속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네. 되지? 정말 깊은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닌가. 그리고 그런 아까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 이지은 위원장께서 그 포고령과 이제 최상목 쪽지로 불리는 문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은 그 문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단에 8이라는 숫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네. 얘기는 뭡니까? 앞에 넘버링이 있는 다른 페이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기획재정부 장관만 이런 문건을 받았겠느냐 이런 상식적 의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건의 제목이 기재부 장관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제목뿐만 아니라 뭐 어디에는 행안부 장관도 있을 거고 법무부 장관도 있을 거고 교육부 장관도 있을 거고 그 제목들이 하나씩 그렇죠.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의 핵심이 그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비상입법기구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전두환 때 국가보위를 이야기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국회를 해산하거나 해산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으라라는 거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사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재판관도 물어보고 했던 건데 저는 보통 이제 기구를 하나 만들려면 네. 법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재부 장관이기 때문에 너는 예산 준비해라 했을 담당이 거고. 있겠죠. 그렇죠. 네. 법은 법무부 장관한테 너 어. 법을 만들어라라고 했을 거고 뭐 조직은 행안부 장관이든 누구한테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1, 2, 3, 4, 5, 6, 7페이지 9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다른 장관들에게 하는 지시사항에 오. 분명히 이 내용이 또 있을 네. 거다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심판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지금 속보가 나오는데 개헌 문건이 경찰청,
총리 행안부 것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경찰청장 받았다고 했잖아요. 문건 받았다고 시인했죠. 네. 근데 본인이 찢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쪽지, 이 문건을 한 장씩 다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국무총리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맞아. 모르쇠로 일관하고 지금 철면피 그렇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뻔뻔함을 넘어서서 정말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내란 수사가 제일 지금 빠진 게 뭐냐면은 전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부터 끝을 내려고 했는지의 이 큰 그림이 로드맵이 당연히 있고 그걸 기반으로 군을 동원하고 내각을 동원해서 네. 이제 내란을 일으키는 거였는데 그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파편들만 나오다 보니까 군의 수사가 집중되면서 군인들은 뭐 워낙 현행범식으로 네. 보였기 때문에 네. 다 구속이 된 것이고 내각 쪽에서 준비했던 이런 실행 계획들이 네. 전혀 지금 발각되지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수사가 혼선이 오면서 지금 사실 제일 웃고 있는 사람은요. 이상민 그리고 정진석 이런 사람들이에요. 뒤에서 가만히 웃고 있을 겁니다. 본인들은 다 알고 네. 가담했을 가능성 매우 높거든요. 그럼요.